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참는 것을 이제 한다면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체중 감량 시기 계획과 표본 메뉴 비교. 이게 보니까 저지방 보면은 1490 다 1480 이 정도쯤 돼서 저지방, 균형 잡힌 지방 적정 단백질, 저탄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아마 그러겠습니다. 이게 고지방 밥도 65%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151페이지 그 나와 있죠. 책에 151페이지 보면서 탄수화물 용량과 단백질, 그다음 지방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저지방이에요. 고단 약간 단백질 높죠. 고단백이죠.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면 메뉴를 봐보세요. 메뉴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식을 아예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8시간 금식하고 뭐 6시간만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으면서 가장 몸을 활동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너무 과도하고 극도로 했을 때 사람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몸에서 호르몬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다시 이전으로 빠르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렙틴 뭐 이렇게 뭐 그렐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외에도 뭐 나이가 들면서 뱃살 있는 거 이거 다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뱃살이 쪘다. 그래서 뱃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슐린 레벨이 더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복잡한 세상이 맞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아침,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골라보세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어떻게 지금 시계일지 잘 쓰고 있습니까? 네, 이건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점심 때 이거 보니까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드세요. 그런데 빵을 넣지 않고 상추를 몇 겹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토마토 굉장히 칼로리가 없잖아요. 토마토에 엔드 그다음 오이 이렇게 해가지고 케첩하고 겨자 이거 기름기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해서 햄버거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건 지금 상추 같은 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또 보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것보다는 몸에 더 좋은 건 뭡니까? 채소죠. 녹즙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녹즙에다가 그냥 먹던지 아니면 조금 나는 더 단 것이 좋아. 그러면은 꼬마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거 2개 딱 넣어가지고 갈아서 먹는 거 피부도 너무나 좋아지고 면역력 아주 증강되면서 몸도 아주 좋아지는 거. 비타민 완전히 고비타민 제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녁에 뭐 이건 튀긴 대구다. 얘는 구운 대구고. 아무튼 고구마 있고 여기는 고구마가 없고. 네. 알아서 드세요. 아무튼. 네,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저지방 시기 9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량, 혈전 콜레스테롤, 그다음 중성 지방 등 신장 대사 위험 인자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고 지방은 동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2배 이상 칼로리 가지고 있죠. 저지방 시기인 경우는 이제 칼로리 비율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 감소되는 거고, 적당한 이제 체중 감량이라든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혈청, 중성 지방도 감소가 되고, HDL 콜레스테롤 증가에 효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청 지방은, 중성 지방은 감소가 되고, H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얘들은 증가하지 않는다. HDL 콜레스테롤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그런 기름들을 먹어줘야지만이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거죠. 다음엔 저지방 시기는 대사 증후군 또 든지 DM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DM 시기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DM 시기를 몇 시간 동안 먹고 나머지 시간은 전혀 먹지 않는다. 물만 먹는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하고 또 염증을 증가시키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즘 DM 시기는 뭐 6시간만 먹고 16시간, 뭐 18시간 금식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그러면 그 저혈당 효과 아시죠? 저혈당 샥에 빠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급격하게 한다라는 것이, 저는 아무튼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저탄수화물 식이 최근에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전략이죠. 총 칼로리 섭취에 제한 없이 단지 20g 이내로 탄수화물 제한하는 거고, 그다음 케톤 형성 유발해서 배고픔이 이제 감소되고 이제 적정 체중 시에 이를 50g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추조사했더니 이제 저탄수화물 식이는 저지방 식이보다 체중이나 체지방량이 더 많은 감소를 보였고 중성지방도 감소되었고 HDL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탄수화물이다. 152페이지 이렇게 했을 때 저탄수화물 하지만은 비타민 같은 거라든지 충분히 먹어야 될 것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지방 먹었을 때는 문제가 지용성 비타민 그 문제가 있고요. 저탄수화물인 경우는 뭐 비타민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없네요. 네. 그리고 고단백 식이 이건 단백질이 칼로리의 30% 정도 제공하는 것이 되어 있고 칼로리는 적당히 제한하고요. 고단백 식이로 인한 체중 감량은 일반 단백질 식이에 의한 체중 감량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고단백 이제 뭐 이런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칼로리가 좋은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여러분이 알아서 저지방이든지 저탄수화물이든지 고단백이든지 근데 되게 보면은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 이런 시기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이 패턴 보면요. 고혈압 치료 시기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DASH 고혈압 치료 시기는 이런 채식 이런 것들은 칼로리 섭취가 결국은 감소하게 되므로 체중을 한 3% 정도쯤 감소된다는 거죠. 그다음 저칼로리 여기서 지중해식 시기가 한 1500칼로리 정도, 대시 시기는 1800kcal 정도쯤 이렇게 되는 거고 채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식이 패턴이 식품의 유형에 대한 안내로 인해서 가이드로 인해서 식이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몸에서 비타민이나 또 무기질 레벨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무기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먹게 되니까 자기 다이어트의 그 퀄리티가 향상되는 거죠. 그다음 식이 대용품의 접근. 그래서 유동식 대체라든지 포장식품 섭취로 인해서 일반 저칼로리식이라든지 행동 상담보다 더 많은 체중이 감량된다는 거죠. 바 식이 대용품을 6개월 사용 시에 급격하게 체중 감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때 식이 대용품이 어떤 보니까 이렇게 영양제 반대 하루에 이게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아무튼 이것은 좀 그래요. 한 30만 원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10kg 빼졌다.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18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한 40kg를 감량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한 거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이대용품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하게 네,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식 대체 식품, 곤약을 이용해서 뭐 10칼로리, 15칼로리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가 뭔가 영양제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초저칼로리식의 Very Low Calorie Diet, VLCDS. 이것은 일일 800kcal 이하의 그런 단백질 하이 발로직 밸류를 하는 건 단백질 프로틴을 먹는데 액체 쉐이크로 주가는 거 800칼로리다. 굉장히 어려운데 담석이나 돌연사, 요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백질 앤드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칼로리가 약간만 더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녹즙을 한다라고 하면은 120? 요구르트 2개가 65칼로리니까 한 12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해서 녹즙 먹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하면 이게 1000칼로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요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더 적고 아무튼 돌연사도 더 적을 건데 이게 돌연사 왜 돌연사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죠. 바이타민 C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면 콜라겐 레벨도 다운되면서 관상동맥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네. 섭취 전략은 섭취 분량 조절. 그러면 네. 그래서 칼로리 때문에 근데 그 균형 잡힌 100칼로리 제품들, 그다음 접시 여러분이 먹을 때 뭐 그 사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 조각 해가지고 완전 얇게 썰어서 판에 쫙 까는 것들. 그다음 빵을 먹을 때 싹 썰어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빵이 충분히 많게 보이게끔 하는 것들 참 중요하죠. 스푼도 이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걸로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컵도 어때요? 너무 예쁜 컵에다가 좀 작은 걸로 하고 또 밥그릇도 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공기가 안쪽에가 뻥이야 뻥 완전 밥이 한 그릇인데 그거 보니까 얘가 반 그릇이야 뭐 이런 것들 네, 일단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죠. 스푼을 작게 하는 거 이렇게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당 음료수 먹지 않는 거 당연히 뭐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이 딱 나오면은 저것은 나의 원수야 나의 적이야 나의 건강을 버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야 나의 원수들이야 라고 아침에도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콜라 보면서 콜라에 중독됐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콜라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빵 중독이고 탄수화물 중독같이 뭐 슈퍼마켓에 나온 날마다 이제 커피에다가 막 크래커 먹어야 되는 거고 빵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딱 그것을 아침마다 한 5번씩 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그만 하니까 결국은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나의 원수, 나의 적들. 이렇게 금방 그 조절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첨가한 음료 섭취를 제한한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캔에서 식혜 같은 거 먹는 거 다 뭡니까? 그래도 설탕이죠. 네. 그리고 밖에서 파는 무슨 뭐 과일 주스 다 당이죠. 네. 섭취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고 자주 해서 간식을 섭취해가지고 허기를 조절한다라고 되는데 요즘에 또 전략이 무슨 간식도 먹지 말고 먹는 것을 딱 제한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각자 알아서 네네. 그리고 아침 식사는